지금 AI 혁명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죠. 바로 그 파도 앞에서 알파벳이 회사의 미래 전체를 걸고 엄청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기술 경쟁?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과 지배를 건 말 그대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매일 쓰고 계실 텐데요. 바로 구글 검색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던 그 구글 검색이 어쩌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알파벳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연간 90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AI에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투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알파벳이라는 회사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두 개의 심장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알파벳의 수익 구조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야, 진짜 압도적이지 않나요? 구글 검색, 이거 하나만으로 전체 매출의 거의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회사를 그냥 혼자 먹여 살리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유튜브 광고까지 합치면 광고 사업 비중은 정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기가 알파벳 제국의 심장 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알파벳 안에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장은 분기마다 33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그냥 콸콸 쏟아내는 현금 젖소, 바로 구글 서비스죠. 그리고 두 번째 심장은 매년 34%라는 진짜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는 성장 엔진,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이미 왕자에 앉아있는 강자랑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도전자, 바로 이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던 제국에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었죠. 이건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예 판 자체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근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뭘 물어보면 관련 웹사이트 링크를 쭉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딱 파악해서 자기가 직접 답을 만들어서 주는 기술이에요. 똑똑한 개인 비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구글의 사업 모델. 사실 되게 간단했잖아요. 사용자가 뭔가를 검색하면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서 광고로 돈을 버는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AI가 나타나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없애버리고 제가 바로 답해드릴게요 하고 직접 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알파벳한테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이제 전쟁의 첫 번째 전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파벳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땅, 이 검색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위협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이 증언, 이게 미국 법무부 재판에서 나온 애플 임원의 실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글 검색 대신 AI 서비스를 쓰기 시작해서 검색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증거인 거죠. 이 위협의 중심에는 바로 제로 클릭 검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답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해주니까 사용자들이 굳이 다른 웹사이트 링크를 눌러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 옆에 붙어있던 광고도 안 보게 되겠죠? 구글의 핵심 돈벌이 수단인 클릭당 광고가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어느 정도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맥킨지에서는 이 제로 클릭 검색 때문에 검색 광고 트래픽이 무려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50%요? 한마디로 회사 주 수입원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고인 셈이죠.
하지만 알파벳이 이렇게 막고만 있지는 않겠죠. 방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전쟁의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알파벳은 이 AI 기술을 창으로 삼아서 새로운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뚫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시장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존의 AWS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그 뒤를 쫓는 확실한 3위 도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바로 구글의 성장 속도예요. 구글의 반격, 정말 무섭습니다. 성장률이 매년 34%씩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러니까 계약 잔고가 무려 1,550억 달러나 쌓여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 10명 중에 7명이 구글의 AI 제품을 같이 쓴다는 점. 결국 AI가 클라우드 사업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검색 제국을 지키고 다른 한쪽에서는 클라우드 영토를 넓히고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 알파벳은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거대한 베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숫자, 930억 달러입니다. 2025년 단 한 해에만 이만큼을 쓰겠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75%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돈이 다 어디에 쓰이냐? 거의 대부분이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랑 서버를 짓는 데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돈을 좀 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의 모든 걸 걸었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걸까요? 그 이유를 순자르 피차이 CEO의 이 한마디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AI에 너무 적게 투자하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투자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 속에는요, 지금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 그리고 반대로 이 기회만 잡으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베팅의 결과에 따라서 알파벳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세 가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는 AI가 결국 검색 광고 시장을 갉아먹고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가 그냥 돈 낭비가 되는 경우겠죠. 중간 정도의 기본 시나리오는 검색은 지금처럼 잘 지켜내고 클라우드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 소위 불 케이스는요, AI 덕분에 검색이랑 클라우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둘 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어떨까요? 되게 흥미로운 게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불 케이스 쪽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를 찍었고 클라우드 계약 잔고는 말 그대로 폭발했죠. 거기다가 회사가 쪼개질 수도 있었던 반독점 소송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도 일단 피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알파벳이 AI 때문에 망할까? 이런 걱정을 할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알파벳은 과연 어떤 모습의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알파벳이 쏟아붓는 이 90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베팅은 과연 기술의 미래를 열어젖히는 위대한 투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저물어가는 검색 제국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박물관을 짓는 일이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